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의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고요. 이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 파운드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테스트와 패키징을 담당을 해주는 오삿 기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 이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모두 담당을 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친숙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IDM에 속하게 되고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에 속합니다. 파운드리 업체로는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고, 오삿 업체로는 대만의 ASE, 미국의 암코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의 칩의 일부를 설계를 담당을 해주는 IP 기업들이 있고요. 이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생산에 맞게 맞추어주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와 오삿 그리고 IDM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을 해줄 수 있도록 소재 장비 부품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구매를 해주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규모에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개별 기업단에서는 이 IDM이나 파운드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 외에도 기술 변화라든지 국산화 등이 개별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연동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도체 설비 투자에서 보통 25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로직 반도체가 70에서 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업체들을 넘어서 이 로직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8대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반도체 8대 공정을 웨이퍼 제조, 산화, 증착, 포토, 식각, CMP,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공정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8대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고요. 이 반도체의 수많은 레이어마다 공정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8대 공정에서도 증착과 노강, 식각 공정이 굉장히 여러 번 무수히 반복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넘어가서 웨이퍼 제조 공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웨이퍼 업체들이 생산을 한 후에 반도체 팹으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리콘으로 인곳을 만들어서 이 인곳을 절단을 해줘서 저희가 알게 되는 이 원판 모양의 웨이퍼가 나오게 되고요.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연마 공정을 거친 후에 반도체 팹으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이 웨이퍼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인곳의 지름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에는 12인치 웨이퍼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 지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성에 직결이 되는 요소인데요. 이 웨이퍼가 커지면 커질수록 웨이퍼 하나당 생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웨이퍼 제조 업체로는 주요 일본 업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체로는 시네츠 케미칼, 썸코, 글로벌 웨이퍼스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가 반도체 팹으로 반입이 된 후에 산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회로를 형성을 하기 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열산화 방식이 이용이 되는데요. 열산화 방식은 800에서 1200도의 고온에서 건식이나 혹은 습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도쿄 일렉트론, 고쿠사이, ASML 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세메스나 원익 IPS, AP 시스템 같은 업체들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위에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반도체 회로를 만들기 위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증착 공정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방막을 형성을 해주는 공정입니다. 이 방막은 회로의 구분을 해주고 또 연결을 해주거나 혹은 보호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절연막은 주로 CVD라는 화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증착이 되게 되고, 금속막은 주로 물리적인 방식의 PVD 공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ALD라는 공정 방식이 있는데요. 반도체 소자가 점점 소형화되면서 이 원자층 단위로 미세하게 층을 쌓을 수 있는 ALD 공정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PVD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VD 공정은 대부분 금속막을 증착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이 PVD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공정은 스퍼터링 방식인데요. 이 스퍼터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챔버 내에 아르곤 가스에 높은 전압을 가해줘서 이 양이온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 아르곤 양이온이 증착 물질인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소재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퍼터링 타겟에서 떨어져 나온 타겟 물질이 웨이퍼 위에 증착이 되는 순서로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이 사진이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소재이고요. 이 챔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챔버의 위에 스퍼터링 타겟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 챔버 아래쪽에 웨이퍼가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CVD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ALD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CV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VD 공정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증착 방식입니다. 반응성 가스를 챔버 내에 주입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화학 반응을 유도를 해서 웨이퍼에 원하는 방막을 증착시키게 됩니다. CVD 공정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낮은 압력을 만들어주는 이 LPCVD 장비 같은 경우에 CVD 장비 시장 내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한 PECVD 공정 방식이 전체 CVD 장비 시장에서 5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층 단위로 증착을 하는 ALD 장비가 전체 CVD 장비 시장 내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VD와 ALD 공정의 비교가 있는데요. CVD 공정과 ALD 공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ALD 공정은 원자층을 하나씩 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세하게 쌓을 수 있는 반면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생산성이 좋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미세하게 층을 쌓는 ALD 공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증착 공정의 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착 장비 시장의 규모는 약 227억 불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CVD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퍼터링이라고 대표되는 PVD 장비가 약 3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D를 따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전체 증착 장비 시장에서 약 1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CVD 시장 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장비 회사가 약 46% 점유율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ALD 시장에서는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네덜란드 장비 기업이 약 51%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PVD 시장에서는 CVD와 마찬가지로 미국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약 8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 위에 방막을 쌓아준 후에 이 방막의 회로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포토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크게 이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해주는 코팅과 이 빛을 쪼여주는 노광, 그리고 이 빛을 쪼여지지 않은 부분을 제거해주는 현상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토 공정의 주요 장비는 트랙 장비와 스캐너 장비가 있는데요.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해주는 코팅 공정이 트랙 장비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스캐너 장비로 웨이퍼가 이동을 해서 빛을 쪼여주는 노광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퍼가 다시 트랙 장비로 이동을 해서 현상 공정이 이루어지면서 포토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파장의 광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G라인부터 EUV까지 다양한 파장의 광원이 사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 빛의 파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욱 미세한 펜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 장비 시장은 반도체 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독과점이 심한 시장입니다. 이 스캐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94%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트랙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이 91%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두 장비 모두 한 업체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 공정에는 이 두 장비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 장비들이 이용이 되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포토 공정의 메인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 업체들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인 업체로는 JSR, 시네츠화학, TOK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턴이 그려진 이 판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반도체 판을 통해서 이 노광 공정에서 빛이 쪼여지게 되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호야, 아사히 글래스 같은 업체들이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NS텍이 마스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제대로 된 위치에 배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오버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비 회사인 KLA,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 회사인 ASML이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의 패턴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는 마스크 인스펙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레이저텍과 미국의 KLA가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구조와 장비 시장, 그리고 포토 공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서 이어서 시각 공정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